이미 살린 줄 알았던 둔촌주공이 아직 살아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둔촌주공 살리기가 1월 3일에 그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13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둔촌주공 살리기 대책이 나오면서 전매 제한이 해제가 됐습니다. 원래는 전매 제한도 있었고 실거주 의무도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걸 한번 사면은 뭐 전매 제한이 그때 5년인가 8년인가 그랬었죠. 그리고 실거주도 5년인가요? 3년인가 5년인가 그랬지. 그래서 한 번 사면 거의 그냥 여기서 애 키워야 되고 쭉 그냥 살아야 됐었는데 이 전매 제한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부터는 이제 전매 제한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7개월 지나면 이제 둔촌주공을 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거주 의무도 폐지가 되었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살아난 줄 알았는데 다시 지금 얘가 안 살아난 거야. 뭐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게 23년 2월 2일로 돌아갑니다. 자, 1월 3일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해가지고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유경준 의원 대표 발의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주택법 개정이 되는데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왔으니까 법을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나온 내용이 이겁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입주자에게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던 그 시절에 그러니까 전 정권 시절에 하도 이제 청약 경쟁률이 심하니까 막 300대 1, 막 500대 1 이러니까 진짜 거주할 사람만 청약을 넣어라. 무주택자들도 경쟁이 심하니까 진짜 여기서 한 5년 살 사람들 그런 사람만 넣어라고 했는데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걸 막 강화했었던 거죠. 최대 5년까지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었는데 그게 이제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하면서 아무도 청약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실거주 의무까지 있다 보니까 더욱더 시장이 급락을 해버렸죠. 급냉돼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풀어야 된다. 그래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외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일반 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자 한다라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정부가 이제 발표까지 했고 소급 적용까지 다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국회 소위에서 지금 무산이 된 겁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몰라요. 근데 지금 한번 시도를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고 당연히 알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둔촌주공 계약하신 분들도 있고 그 뒤로 지금 분양받은 분들도 당연히 실거주 의무는 폐지되겠지라고 계약한 사람들은 지금 어쩌라는 거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애매한 게 소급 적용까지 해준다고 해서 지금 계약을 했는데 이미 입주를 하는 곳들도 있고 지금 당장 7월에 입주를 해야 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곳들은 지금 전세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애매한 상황인데 이게 형사처벌까지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과연 언제 다시 얘기가 돼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가 언제 결정될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거주 의무 폐지가 될지 안 될지를 이번 달 5월 10일 날 국토위 소위에서 다시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심사를 하는데 이게 뭐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전세 사기가 막 갑자기 막 터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토위에서 바빴어요. 막 특별법도 뭐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막 정신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 의무 폐지법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 보니 전세 지금 사기 때문에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야 우선 요거 좀 밀어놓자 해서 5월 10일로 약간 조금 시간을 좀 딜레이 시켜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애매한 상황이에요. 아직 모른다. 왜냐? 전세 사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렇게 실거주 의무를 폐지시켜 놓으면 갭 투자를 또 권장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또 지금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실거주 의무가 살아 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7월에 입주하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저 DMC 쪽에도 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들은 지금 당장 전세를 줄까 실거주를 할까 지금 되게 애매하죠. 지금 5월인데 보통 2달 전에는 지금 전세 계약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지금 갈팡질팡하게 되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이분들한테는 지금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건데 지금쯤 당연히 법 개정은 됐겠지. 1월에 법 개정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설마 7월 입주인데 아직까지 안 될 줄이야. 이분들도 생각은 못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지금 전매는 돼요.
그러니까 팔 수는 있는데 실거주는 해야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됩니다. 이게 뭐가 어떠냐? 아니, 팔아서 그 사람이 실거주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A가 이제 분양을 받았어요. A가 분양받아가지고 B한테 팔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B가 되죠. 근데 실거주를 A가 해야 돼요.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겠지만 A가 만약에 B한테 팔면 전매는 되니까 뭐 둔촌주공을 예를 들면 12월에 전매를 해가지고 B가 소유자인데 실거주는 청약받은 사람이 또 실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소유자는 B인데 실거주는 A가 해야 돼. 근데 이게 위반하면은 벌금이 1,000만 원에다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까?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게 좀 애매하죠. 그러면은 이분의 집에 지금 가서 전세를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팔지 말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둔촌주공한테는 지금 완전 악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둔촌주공이 더욱더 상황이 안 좋은 건 바로 이겁니다. 왜냐? 둔촌주공 상세 분양 물량을 보면은 이 전용 면적이 작은 평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5구랑 8사가 빨리 팔리고 이 3구, 4구가 청약이 바로 완판되진 않고 한 번 무순위까지 갔었었죠. 그래서 이제 1150세대, 901세대가 다 완판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소형 평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형 평수가 많은데 여기가 과연 이 실거주 수요로 이거를 분양을 받은 게 맞을 것인가? 아마 아니지 않았을까? 이거 아마 전세를 주거나 뭐 월세를 주려는 수요로 분양 받으신 분들이 꽤 많았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아마 뭐 당연히 뭐 청약을 받았던 분들은 대부분 이제 분양 프리미엄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노리고 청약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면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청약 후 분양 당첨되고 나서 내가 이제 뭐 프리미엄 붙으면 뭐 팔고 12월에 팔고 안 되면은 뭐 전세 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여기서 실거주 하라고요? 라고 하면은 이게 애매해지는 거잖아요. 평수가 또 작은데 평수 작은데 내가 거기서 실거주 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생각했던 플랜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것만 문제가 또 아닙니다. 지금 양도세도 안 바뀌었어요. 양도세가 안 바뀌어가지고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지 1년 이내면 양도세가 지금 70%에서 이제 45%로 이제 바뀌는 거가 있고 그리고 1년 이상 2년 이내면 60%가 이제 일반 과세로 바뀌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안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도세도 안 바뀌었지 그리고 이제 실거주 의무도 안 바뀐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전매 제한이 쉽게 되겠냐 이거죠. 사실상 지금 바뀐 게 별로 없다 이거죠. 전매 제한을 풀어는 줬지만 전매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자, 이게 1월 3일 날 나왔던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 취약계층 주거 안정 역점 추진 해가지고 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라고 이제 적혀 있던 일산부동산 대책 그 보도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명확하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믿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찌 되는 건가? 과연 전매가 되긴 될 것이냐? 한마디로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제 잔금을 못 치르는데 전매를 목적으로 산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게 단지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실거주는 못하지만 뭐 어떻게 전세를 맞추면 되겠지라고 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양도세가 좀 일반 과세가 된다고 하니까 1년 보유하고 어떻게 팔아야지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었을 텐데 양도세를 뭐 60%를 낸다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획이 다 틀어진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지금 당첨자들은 뒤통수를 맞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뒤통수 정도만 맞으면 다행이지 어쩌면 뭐 잔금을 뭐 못 내게 되는 경우 물론 어떻게든 뭐 내시겠지만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정말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안 만들려면 이 법 개정이 되긴 돼야겠죠. 그리고 될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뭐 야당의 도움이 좀 필요는 할 텐데 근데 이게 야당에서도 이게 할 말은 있는 게 이게 정부가 여야가 뭐 합의하고 발표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발표한 겁니다. 그냥 발표를 하고 발표한 다음에 야당 보고 합의 좀 해줘 라고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후가 바뀌었죠. 사실은 원래 합의를 어느 정도 하고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얘기된 대로 발표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지난 정권에서 반대로 했었죠. 지난 정권에서는 여당이 야당 지금의 여당한테 합의 안 하고 그냥 막 발표하고 막 밀어붙였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정부 안을 막 발표하고 소급 적용도 다 해준다고 이렇게 발표한 다음에 야당에서 야 우리는 합의한 적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가 안 되니까 종부세도 정부안대로 개정이 안 되고 이러면서 막 지금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단 말이죠.
이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는 뭘 믿고 지금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지금 아마 그러니까 전 국민 기준으로는 소수겠죠. 소수지만 지금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말 믿고 뭔가 큰 결정들을 했는데 계속 막 뒤틀리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총선 전이니까 또 이게 합의라는 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좀 뭐 정치적인 판단들을 막 하게 되니까 이게 참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신축 아파트를 이제 그 실거주 의무를 없애버리면 전세 사기가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저도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이건 다들 아시죠? 신축 아파트에서 전세 사기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제로다. 이건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축 아파트가 뭐 이런 전세 사기가 일어날 일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이걸 법을 안 바꿔주는 거는 이거는 뭐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혹시나 그런 우려인 국회의원 분이 계시다면은 그건 아니고요. 아무 상관없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뭐 이게 선후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한 건 맞다. 그렇지만 정부안대로 바뀌어야지만 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상황이니까 이거는 좀 바뀌는 게 맞는 것 같고 정부도 다음번에는 좀 합의를 좀 하고 그다음에 발표하는 게 맞고 그리고 소급 적용한다고 막 그렇게 막 발표해서 이렇게 시장에 혼란을 주는 행위는 이제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돈천주공 살리기는 언제까지 하는 건지 빨리 좀 끝내고 좀 더 이상 이제 혼란스러운 일들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좀 남겨봅니다.